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눈밑지방 제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밑지방 수술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제거술, 재배치, 화환검 절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막을 통해서 지방 제거를 하는 수술입니다. 저희가 눈밑지방 수술을 할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수술 방법, 또 어떻게 진행할지, 또 병용 치료가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상담을 직접 해드리고 수술 전에 꼭 사전 면담을 통해서 이 수술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인지를 짚어드리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꼭 잘 새겨 들으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실제 수술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또 수술 받는 분이 기대하는 결과가 일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만약에 궁금증을 잘 해결을 못하시고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최종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불만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술이 본인한테 적합한지는 상담을 통해서 꼭 확인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눈밑지방 수술을 결정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꼭 고려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 돌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약한지 아주 심한지 중간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요. 또 피부 상태가 좋은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어떤 치료를 선호하는지도 아주 중요하죠.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라도 본인이 그 수술에 대해서 부담이 있거나 거부감이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수술의 원칙입니다. 저희가 하는 수술은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지방 제거술입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결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피부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죠. 즉 피부의 흉터나 눈매의 변화 같은 그런 것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피부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또 흉터가 없는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합한 수술인데요. 자, 어떤 분이 이 수술을 주로 선택하시냐면 절개술을 일단 원치 않는 경우죠. 중년 이후에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지방이 많은 경우는 최선의 결과는 절개술입니다. 그렇지만 흉터가 남는 부담하고 아이라인이 약해서 눈매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 또 피부가 특이해서 상처가 생기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원치 않는 경우,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이저 지방 제거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수술 원리 자체가 지방량을 줄여서 지방으로 인한 증상을 잘 해결할 수는 있는데요. 바깥의 피부에는 노화된 상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 수술만을 통해서 지방 제거가 잘 되면 탄력이 좋기 때문에 원상으로 잘 돌아가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 40대 이후에 중년 이후에 대상자분들은 피부 노화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이제 늘어나서 처져 있으면 기존에 있던 주름을 수술 뒤에 좀 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마치 지방이 덜 빠져서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병용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프팅 치료입니다. 피부 늘어짐이 심한 분들은 저희가 피부 길이를 다시 짧게 만드는,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적인 방법의 리프팅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초음파나 고주파를 통해서 바깥 피부의 늘어짐을 해결을 해준다면 지방 제거술로 이제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볼륨 개선 치료인데요. 젊은 분 또 연세 드신 분 관계없이 눈물고랑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눈물고랑을 해결하는 수술적인 방법은 지방 재배치가 있습니다. 재배치를 하시면 위의 지방은 줄어들고 밑에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골재가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위의 지방이 충분해서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는 지방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방량이 많지 않아서 이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 제거술을 하시고 골짜기를 채우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이 눈과 볼의 경계 부위를 이제 떼는 것이 재배치인데요. 장점도 많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지방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방 제거술과 아래쪽은 볼륨 개선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올 수 있죠. 저희 수술 접근이 결막이기 때문에 다른 수술과 동일한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빈도나 정도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심한 멍이 드는 경우, 또 피부 처짐이 있기 때문에 주름이 잘 보이거나 또 지방이 남아있는 소견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 또 좌우를 수술을 하는 거죠. 양쪽을 하기 때문에 한쪽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이제 교정수술, 또 결막 부위에 상처가 날 때 아무는 과정에서 유화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처가 회복이 2주 정도 걸리는데 2주 이내에 외부에서 균이 침입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에 맞도록 잘 대처를 받는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수술의 장점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움이고요. 또 외부에 어떤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매 형태의 변화 없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수술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병역치료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2주 정도 기본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주는 가벼운 일, 또 힘쓰는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제거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